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는 것은 물론 내년에는 R&D 예산 3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과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투자를 확대하고 청년 연구자 지원, 글로벌 연구 협력 등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관 합작 투자로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올해 안에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2.5조 원이 투자될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전력 수급이 비교적 용이한 비수도권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불면증이나 우울증 등을 개선한다는 해외 직구 식품 14개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나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2개 제품에서는 수면 유도제로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지만 포장에는 비함유로 표시돼 있어 제품 구입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기초연구사업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돼 젊은 과학자 지원이 강화되고 실패를 용인하는 등 내실화에 집중합니다. 여기에 R&D 성과가 국가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R&D 기술 사업화 전략도 곧 수립할 예정인데요. 투데이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용광로 불꽃을 꺼뜨리면 안 된다며 내년에는 정부 R&D 3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3대 게임 체인저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연구생활 장려금 시행을 통해 핵심 인력과 기술 확보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1년부터 3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던 R&D 예산이 지난해 처음으로 삭감되면서 과학계는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 예년 수준으로 복원돼 29.6조 원이 편성됐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이에 정부는 올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내년에는 R&D 예산 3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용광로의 불꽃을 꺼트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은 흔들림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내년 R&D 예산도 올해처럼 선도용 R&D를 중심으로 탄탄히 쌓아 올려 정부 R&D 30조 원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R&D 시스템 개선 등과 함께 올해 주요 과학기술 분야 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 12회째 열리고 있는 과학기술인 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올해는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관련 학계와 기업인, 협회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혁신적 R&D를 추진하기 위해 전략기술 개발과 청년 연구자 지원, 글로벌 공동연구 등 국가가 꼭 투자해야 할 곳에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분야 역시 과감히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분야를 비롯해 핵심적인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과감히 확대하겠습니다.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해 국내 전략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연구비를 보장하는 연구생활 장려금도 시행하겠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과학기술인들은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으로 미국 정부의 외교와 과학기술 정책이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글로벌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민관 합작 투자로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오는 11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11월 서비스 조기 개시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담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서비스 개시 초기에는 엔비디아 등 외국산 첨단 GPU를 우선 들여놓고
점진적으로 국산 AI 반도체 비율을 늘려서 2030년까지 50%를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 서비스를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AI 전환 사업에서도 우선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민간의 AI 연구 개발과 투자 유치를 위해 AI 분야를 조세특례 제한법상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새 공제율은 AI 연구 개발에서 대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를 각각 적용하며 투자에 관한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에서 25%, 중소기업 25에서 35%입니다.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올 하반기 네 번째 발사에 도전하면서 민간 주도 우주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2030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차세대 발사체 재사용 방안을 발현하고 민간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임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올 하반기 4차 발사에 나섭니다.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했던 지난 3번의 발사와 달리 이번 4차 발사부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 종합 기업으로 참여해 발사 전 과정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누리호가 싣고 가는 주탑 체체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이며 큐브 위성 12기도 함께 실을 예정입니다. 현재 1, 2, 3단 각 단의 조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완료하면 이후에는 전기체 조립, 시험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발사 계획서에 대해서 발사 심사가 이뤄질 것이고 하반기에는 발사 운영 관리 및 승인을 위한 발사관리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올해 업무 계획에서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구체화했습니다. 차세대 발사체를 재사용하는 방안과 함께 민간 재사용 발사체 핵심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는 건데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 등 최근 해외 우주 기업들의 재사용 발사체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그 재사용 발사체를 사용하는 경우 경제적으로는 기존의 소모성 발사체 대비해서 1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우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발사 횟수 같은 경우도 기존에 2, 3회 정도 발사를 할 수 있는 능력 대비해서 재사용을 함으로써 10회 이상 20회까지 재사용하는. 위성 분야에서는 차세대 중형 위성과 함께 하반기 중으로 한반도 정밀 관측용 다목적 실용 위성인 6호 7호를 유럽 아리안 스페이스 로켓에 실어 발사할 예정입니다. 또 천리안 5호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해 민간 기업용 위성 개발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우주 소자 부품의 검증용 위성 개발 로드맵도 제시합니다. 우주청은 올해 나사와 3차원 우주 지도 작성이 가능한 스피어X를 공동 개발에 실증하고 세계 최초 L4 지점 태양권 우주 관측 사업 등 우주 탐사도 체계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간의 뇌혈관 장벽을 똑같이 모사한 3D 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포스텍 기계공학과 장진아, 서울대병원 백선아 신경외과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신경염증의 복잡한 과정을 재현할 수 있는 인간 뇌혈관 장벽 3차원 모델을 실험실에서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우선 돼지의 뇌와 혈관에서 유래한 탈세포화 세포 외기질을 활용해 뇌혈관에 특화된 바이오 잉크를 개발했으며 여기에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적용해 인간 뇌혈관 장벽의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을 그대로 재현한 관형 혈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개발한 모델은 외부 자극 없이도 세포들이 스스로 이중층 구조를 형성하며 기존 2D 모델에서는 관찰되지 않던 밀착 연결 단백질의 배열과 조직화 과정을 정확히 재현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단백질 젤에 약물을 넣어 원하는 부위에만 약효가 퍼지게 하는 무독성 하이드로젤을 개발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강세병, 주진명, 차채영 교수 공동연구팀은 약물을 원하는 부위에 천천히 배출하게 해주는 자가 가교형 단백질 하이드로젤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가교젤을 넣지 않아도 체내에서 단백질끼리 가교 결합을 할 수 있는 하이드로젤을 개발했고 젤 내부에 그물처럼 이어진 가교 결합이 분해되면서 안에 갇혀있던 약물이 점차 방출되는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이 하이드로젤에 항암제와 상처 치유 성장 인자를 넣어 약물 전달 성능을 검증한 결과 유방암 종양의 성장이 멈췄고 상처 재생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단백질 하이드로젤이 독성은 최소화하고 약물 전달의 정확도와 지속력은 높였다며 앞으로 이 단백질 젤이 암 치료에는 물론 상처 치유 효과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면증과 우울증, 불안 증세 개선을 표방하는 해외 직구 식품을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면증, 수면장애 개선 효과 표방 제품 2종에서는 수면 유도제로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인 멜라토닌 성분이 검출됐는데 포장에는 멜라토닌 비함유로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제품에서는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하면 구토와 메스꺼움, 행동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 성분과 오남용 시 신장에 무리를 주는 후박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해 더는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적발된 제품들 정보는 해외 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해외 직구 위해 식품 목록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를 맞아 지난해보다 많은 3,400만 명 이상이 이동할 예정인데요. 늘어난 연휴 기간으로 고속도로 통행량은 분산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평균 인천공항 이용객은 역대 설 연휴 가운데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설 연휴 기간 3,484만 명이 국내외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설 당일인 오는 29일에만 601만 명에 달하는 최대 인원이 이동할 전망입니다. 다만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명절 연휴 기간이 늘어나면서 분산돼 지난해와 비교해 7.7% 줄어든 502만 대 정도로 예측됐습니다. 설문조사에선 귀성 출발은 설 전날인 28일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 날인 30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귀성 귀경객들을 위해 27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합니다. 반면 하늘길은 그 어느 때보다 북적일 것으로 보여 인천국제공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설 연휴 일평균 21만 4천여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개항 이후 설 연휴 기준 여객 최대치에 해당합니다. 연휴 첫날인 25일엔 22만 명 이상이 인천공항에 몰려 연휴 중 가장 붐비는 날이 될 전망입니다. 출발 여객이 가장 많은 날도 마찬가지로 25일로 예상되고 도착 여객은 30일에 정점을 찍을 전망입니다.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면서 인천공항공사는 출입국장을 조기 개장하는 등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출국장을 조기 오픈하고 지원 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공항 이용을 위해 스마트 패스 등 출구 소속 간소화 서비스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공항 이용객은 지난해 수준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한국공항공사도 붐비는 시간대에 보안검색대 가동률을 높여 대기 시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정부가 올해 R&D 예산 가운데 기초 연구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서 다양한 기초 연구를 지원하고 있고 더 많은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R&D 성과가 국가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명 국가 R&D 기술 사업화 전략도 3월 중에 수립해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올해 과기정통부의 업무 계획과 관련해서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모시고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올해 업무 계획 보고가 있었는데요. 차관님 우선 올해 과기정통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들이 과기정통부 금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고요. 예. 금년에는 저희들이 비전을 좀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과학기술로 미래를 선도하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부의 비전이 되겠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예. 4가지 핵심
과제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을 했고요. 예. 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AI 산업 기반을 이제 본격적으로 확충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AI라는 역량이 결국은 GPU라든가 컴퓨팅 연산 역량에 딸려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아시는 것처럼 GPU 칩을 구매하는데 대단히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빅테크 자본력이 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확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도 민간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국가 전략 기술을 신속하게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아까 그 모두의 보도에서도 있었지만 AI나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는 3대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저희들이 12대 국가 전략 기술을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체 정부 R&D 예산 중에서 한 29.3%가 12대 전략 기술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27년까지 35% 수준으로 저희들이 끌어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하더라도 AI, 첨단 바이오, 양자, 그리고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분야의 5개 대형 국가 R&D 신규 사업을 저희들이 새롭게 런치를 하게 됩니다. 예.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안전 체계를 좀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통신 서비스라든가 디지털 인프라는 사회의 기능을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무슨 제대로 운영이 안 되게 되면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충이 상당히 큽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2022년도에 이제 SNS 기업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SNS가 이제 작동을 안 되면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께서 큰 어려움을 겪으셨던 기억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어도 현대사회에서 통신 서비스 같이 디지털 인프라는 국가 핵심 자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디지털 안전법이라든가 안전 규제 체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아까 보도에서도 일부 언급을 하셨는데 결국은 국가가 투자하는 연구에서 나오는 성과들이 사업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저성장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3월까지 기술 사업화 국가 전략을 수립을 해서 전체 부처가 갖고 있는 사업화 지원 수단들을 효율적으로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가지 핵심 과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R&D 예산 편성에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늘릴 계획도 있으신데 기초 연구에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금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조 9천억 원 이상 지금 투자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올해 기초 연구 지원에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초 연구는 대다수의 많은 그 대학이나 공공 연구 기관에 계신 연구자들께서 수혜를 보시는 대표적인 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2조 9,300억으로 역대 최대급으로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께서는 본인께서 수행하시는 연구 과제가 안정적으로 장기간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좀 높여달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연구비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진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신임 교원이 이제 대학에 부임을 하셨을 때 사실 예. 연구실 세팅하는 비용들이 많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연구비가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기초 연구의 성과의 질적 수준을 저희들이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가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큰 고민거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국제적으로 전략 기술을 갖고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초 연구를 하시는 영역에서 국가의 수요나 이런 것들이 잘 연계가 돼서 전략적으로 연구비가 배분이 될 수 있는 체제를 저희들이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지금 뭐 신임 교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뭐 성과 수준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학기술 인재 확보도 만만치 않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의대 증원 문제로 이제 과학기술 인재가 의대로 많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많이 있었는데 걱정보단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올해 연구생활 장려금을 비롯해서 이제 새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어찌 보면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연구를 하시는 기존 기성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실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후속 연구자들을 양성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앞으로 연구자가 되실 이공계 대학원 과정에 있는 석박사 과정생들 그리고 석박사 과정으로 진학할 학부 과정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잘 양성하고 지원하는 것도 기존의 기성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의과대학에 대한 어떤 뭐 선호 현상이 뭐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과대학에 대한 부분들은 또 사회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또 우수한 인력들이 거기에서 많은 역할들을 또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공계 부분에서 이제 진입하는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이제 연구자로서의 경력을 안정적으로 지속해 나가는 부분들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생활 장려금이라는 것을 금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석사 80만 원, 박사 110만 원은 기본적으로 과제에서 지원이 되든 국가가 지원을 하든 최소한 우리나라 석박사 과정생이라고 한다면은 80만 원, 110만 원 이상은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불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신규 사업이 되겠고요. 예. 이거 말고 저희들이 신규로 이제 장학 사업을 저희들이 신규로 착수하는 것이 있는데 금년에 이제 한 1,000명 정도의 석사 과정생들에게 1인당 500만 원을 저희들 지급하는 장학 사업을 저희가 신규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기업에서 이제 또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중요하신 역할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 계신 분들이 대학이나 출연 연구기관에서 오셔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하시면서 학위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금년부터 신규로 착수가 되고요. 또 요새는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 또 연구자로서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해서 예. 우리나라로 오시는 또 연구 인력들이 있으세요. 근데 예. 이 연구 인력들이 우리나라 문화에 이제 정착이 돼서 이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착 생활과 관련된 불편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능도 저희들이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인재 양성 부분에서 아주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데 과기정통부에서 R&D 성과가 산업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아까 조금 전에 앞서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강조를 하셨고 올해는 이제 국가 R&D 기술 사업화 전략을 또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저성장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예. 결국은 이 저성장을 탈피해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기술, 혁신적인 제품 이런 것들이 시장으로 끊임없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결국은 이런 것들이 혁신적인 기술이나 성과가 이제 시장으로 가는 과정을 놓고 보면 연구가 끝났다고 해서 그 연구 성과가 바로 기업으로 이전이 돼가지고 뭔가 기업이 혁신 제품을 만드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구가 수행이 돼서 좋은 성과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수요와 연계해서 기술을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거를 기술 스케일업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의 추가적인 연구와 보완 작업들이 필요로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시장의 수요와 연계해서 기술이 성숙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상품화할 수 있는 적절한 수요자를 연계해서 그분들한테 기술이 이전이 되고 결국은 시장에 혁신적인 제품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랜 기간에 많은 절차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는 과정을 좀 효율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좀 확충을 해서 저희들이 이런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가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긴 과정을 옆에서 든든하게 좀 지원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차관님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은데 뭐 정부 출연 연구 기관에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번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료는 사실은 저희 그 과학기술계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연구 거점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필요로 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출연료 저희가 그 글로벌 전략 연구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대형 사업단을 출연료 연구기관 연구자들끼리 이렇게 연구단을 구성을 하셔서 저희가 글로벌 선도적인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출연료의 역량이 어떻게 기업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가 성장에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올 한 해 안팎으로 촘촘하게 전략을 잘 짜서 내실도 다지고 경쟁력을 모두 챙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을 쫓아가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남이 하지 않는 연구를 하고 이를 사업화로까지 연결하는 퍼스트 무버가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기초연구 분야에만 2조 9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는데요. 이러한 노력과 함께 앞으로 과학기술 인재가 많이 배출되고 R&D 성과가 산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